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5월 23일 오후 9시입니다. 다가오는 2022년 3월 9일 선거에서는 이 세 가지 감정이 어떻게 표로 이어지느냐에 의해서 승패가 결정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반중 감정입니다. 그동안 반일 감정만 주목했는데 요사이는 젊은이들 사이에 반중 감정이 대단하다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 사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반페미니즘, 남성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반페미니즘이라고 할까요? 지나친 페미니즘에 대한 반발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페미니스트를 자처하면서 여성들의 권익을 옹호한다는 게 일부 남성들이 보기에는, 상당수 남성들이 보기에는 지나치다 해가지고 특히 20대 남자들 사이에서 이 페미니즘 논쟁이 대단합니다. 여기서 20대 남자 편 또는 20, 30대 남자 편을 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준석 씨가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로 출마를 했는데 지금 압도적으로 일반 여론조사에는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남성 지지율이 압도적입니다. 아주 중요한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호남 편중 정책, 호남 편중 인사에 대한 비판의식이 지금 쌓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감정은 다 현 정권에 불리한 겁니다. 그런데 이 반중 감정이 이렇게 커진 데는 문재인 정권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문재인 세력은 박근혜 정부가 사드를 배치하려고 할 때부터 반대를 해왔고 그 뒤로 줄곧 중국의 굴욕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을 만나가지고 삼불 정책을 약속을 했습니다. 사드를 수도권에 추가 배치 안 하겠다.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지 않겠다.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망에 들어가지 않겠다. 왜 이걸 시진핑에게 약속합니까? 그 뒤에도 중국이 완전히 문재인 정권을 부하로 여기는 듯한 그런 행동을 해도 꼭 참고 오히려 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을 축하한다는 이런 참 어이없는 반역사적 발언을 하고 또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한국 회사들에 대한 어떤 불매운동 등등이 겹쳐가지고 또 최근에 시진핑 중심으로 보여주고 있는 중국의 지나친 민족주의라고 할까요? 국가주의적 태도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예민한 젊은 사람들을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추진했던 차이나타운 건설 계획도 여론이 들고 일어나서 무산시키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정책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슷한 일이 오늘 일어났습니다. 경기도 광주 출신인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길에 주요 수행원 중 한 사람은 중국에 들러 회담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이는 한미정상회담 그 공동성명서에 중국이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몇 가지 내용이 들어갔다 이거죠. 미국, 일본, 인도, 호주 4개국 협력체인 쿼드를 지지하는 내용, 대만과 남중국해 관련 내용 이런 게 담겼으니까 중국 정권을 좀 달래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취지로 글을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마자 이를 비난하는 글이 소 의원의 SNS 계정에 쇄도했다고 합니다. 왜 중국에 보고하러 가야 하나? 한국이 속국인가? 시진핑한테 보고하는 것인가? 중국의 첩자인가? 이런 막 비난 댓글이
쇄도를 해가지고 이 글을 내렸습니다. 내리고 나서 뉴시스 통신사와 통화를 하면서 소위원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정상회담이 잘 되었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거론하지 않던 문제들을 거론했으니 조금의 오해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적어도 주요 상대국인 두 나라가 갈등하고 있는 만큼 투명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였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글을 내린 배경에 대해서는 내 글이 논쟁을 유발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글을 내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국민의힘 박기영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 여당 의원이 공개적으로 치욕 외교를 권유하고 나섰다.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를 중국에 보고라도 하라는 것인지 사대주의적 발상에 매우 놀랍다.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중국의 속국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적 비난이 납득되는 이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선 이 국민들의 반응도 그동안에 다른 정권도 아니고 이 문재인 정권만은 중국에 대해서 확실히 굽히고 들어가서 도저히 부끄러워서 못 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축적되었다가 이런 식으로 아주 예민하게 발언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반중 감정을 잘못 다루면은 내년 민주당 정권이 대통령 선거 그 뒤에 이어서 지방선거에서 크게 낭패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반중 감정을 먼저 건드린 사람도 이 민주당 정권입니다. 지난 서울시장 후보 선거 때 민주당 측에서 서울에 살고 있는 영주권을 취득한 중국 사람 여기 한 몇 년 상당히 산 기간이 아마 일정하게 되면은 이 지방선거에 관해서는 투표권을 줍니다. 이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지지를 호소한 적이 있어서요. 이게 또 자극을 줘가지고 반중 감정을 촉발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SBS 드라마 조선구마사의 이 중국 친중적인 무슨 시나리오가 쓰여졌다 해가지고 들고 일어나서 그 드라마 방영도 취소시켜 버렸다든지, 이제는 반중 감정이 구체적인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아주 특이합니다. 그런데 이 소병훈 의원은 작년에도 이 문제성이 있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을 사고 팔면서 거기서 차익을 남기려는 사람들은 범죄자로 다스려야 한다.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여기에 관련된 법을 만들어서라도 범죄자로 형사범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건 국민 행복권을, 집을 갖고 싶은 국민들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도둑들이다. 헌법 위반이다.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막으려는 사람들이라고 아주 황당한 말을 쏟아낸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집을 사고 팔아가지고 시세 차익을 본다고 해서 그걸 형사범으로 처벌한다면 이런 공산주의 하겠다는 거죠. 문제는 언론이 비판을 하니까 자기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 투기꾼들을 형사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는데 이 내용이 뭐 잘못됐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기자들이 그 국회 회의록을 뒤져가지고 거기 투기꾼 처벌하라는 말이 아니라 집 사고 파는 사람 처벌하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소리나 해가지고 또 재반박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 사례는 이 중국 문제를 깊게 생각하게 합니다. 이 중국이 통일국가가 되면은 그 영향이 반드시 한반도에 미칩니다. 그런데 한반도에 미치는 게 좋기만 하지는 않았어요. 중국의 통일국가, 지금의 중국 공산당 체제처럼 거대한 힘이 구심력이 생겨버리면은 이 한반도에 있는 정세가 돌변을 합니다. 예컨대 수나라가
통일을 하고 그 당이 그 수를 이어받았을 때 그게 6세기, 7세기인데 그때 고구려 백제 신라는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은 신라만이 성공합니다. 당과 동맹을 하죠. 그래서 백제 고구려를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그 당이 신라까지 먹으려고 하니까 신라는 또 당과 싸워가지고 당을 쫓아내고 한반도를 통일국가로 만들죠. 이건 아주 슬기롭게 적응한 경우입니다. 백제 고구려는 중국의 팽창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다가 망해버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뭐 여러 예를 들 수가 있지만은 청이 명을 누르고 중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조선의 인조는 이 줄을 잘못 써가지고 망해가는 명나라 쪽에 섰다가 병자호란을 불러가지고 치욕을 당하기도 했고요. 그 청이 이번에는 망해가는 과정에서 조선 후기에는 또 줄을 잘못 써가지고 청에 섰다가 일본에 섰다가 우왕좌왕하다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약 100년간의 내전 상태를 수습하고 1949년에 모택동의 중국 공산당 정권이 들어서자 김일성은 그 중국 세력을 이용하고 스탈린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남침을 했고 망하기 직전에 한국은 트루만 대통령의 파병 결단으로 그 김일성의 야욕을 꺾고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다 중국발 대한민국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그 중국이 너무나 커져가지고 이제 미국에 도전하고 특히나 시진핑은 자기가 역사에 중국 역사에 모택동과 같은 등급의 인물로 기록되고자 하는 야욕에 불타고 그렇게 하려면은 홍콩에 이어서 대만을 접수를 해가지고 완전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그래서 대만에 대한 무력 침공까지도 가능한 이런 상황이 지금 조성되고 있는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이든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확실히 우리 편에 서라 하는 메시지를 여러 개를 주었습니다. 거기에 또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에 동조를 해가지고 몇 가지 중국이 불편하게 생각할 만한 몇 가지 합의를 해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유민주 국가로서 언론 자유, 사유재산권의 자유, 선거의 자유를 누리면서 당당하게 자유민주로 살려면은 그렇게 할 수밖에 미국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서로 경제라는 것은 서로 주고받는 거지 뭐 누가 누구를 봐주는 건 아니잖아요. 경제는 중국과 교류하고 그러나 안보 문제, 가치관 문제, 개인의 자유 문제에 대해서는 추호의 양보도 하지 않는 이런 자세를 취하려면은 가장 확실한 게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미동맹이 약해지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에게 당하는 꼴이 되는 거죠. 왜 시진핑이 문재인을 만만하게 봅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나서가지고 한미동맹을 약화시켜버리니까 아 이제 외톨이가 되는구나 해가지고 발부려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요사이 젊은 세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반중 감정은 이게 바로 애국심입니다. 이게 바로 주체사상, 이게 진짜 주체사상입니다. 이게 대중 군력 외교, 대중 사대주의, 문재인 정권을 오죽하면 후조선이라고 하겠어요. 후조선이란 뭡니까? 조선이 중국의 속국처럼 행사했던 거 아닙니까? 지금 문재인이 후조선으로 불리는 이유는 지금 시진핑 정권에 대해서 마치 조선이 청을 대하듯이 명을 대하듯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30 세대가 못 참겠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들고 일어나는 것은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다는 이야기고 내년 3월 9일 선거에서 선거는 결국 친중 사대주의 세력 대 친미 자주 세력의 대결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